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9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상승 반납을 대부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대세는 코스닥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쌍매도하면서 끌어내렸고요. 코스닥은 쌍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이 지금 코스피를 그간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인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한번 계속 매도를 할 것인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요. 지금 확실한 것은 코스피의 대장주가 지금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이지 않다 보니 그런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힘없이 움직여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지금 많이 못 움직이는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바이오주나 아니면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주도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탄력을 좀 못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코스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1030포인트 뭐 1100포인트 금방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심상치가 않네요. 계속 매일매일 오르는 것이 바이오주 내리면 기술주 오르고 기술주 내리면 바이오주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10년물 잠깐 보겠습니다. 뭐 1.5578%, 그래서 1.6% 깨져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걱정 없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이전에는 좀 급격하게 급등을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었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요. 환율 또한 이제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110달러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환율은 하락 추세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아도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50원 내렸죠. 1,5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계속 제가 설정해 놓은 선을 위로 해서 아래로 해서 지어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없고요. 1,500원 찍었습니다만 오늘도 뭐 거의 거래량 없이 재미없는 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거의 죽었다고 보셔도 되고 두산 인프라코가 최근에 수급이 터진 이후로부터 거의 최소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은 조만간 두산 인프라코아가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근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위치, 동일한 바닥을 다지면서 여러 번 횡보를 좀 했죠. 그래서 여러 번 찍었던 바닥은 웬만하면 이제 아래로 돌파를 하지 않을 거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좀 좋은 기사가 떴는데, 더 이상 하락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선 잠깐 이탈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서, 횡보를 이어가든가 아니면 더 올라가든가 할 것 같고요. 이게 하면서 좀 지표가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고요. 자, 주봉도 재미없게 이제 우주봉 계속 뭐 밟고 있고, 월봉도 확실하게 이 저항선 근처에서 좀 오래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뭐 해봤자 이제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크게 조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 레벨업을 하고 횡보를 하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쌍매도를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가 좀 조정을 줬죠. 조정 아닌 조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틀 연속 좀 매도를 좀 했는데요. 그간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량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외국인이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아가 외국인이 이탈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금 오늘 98,000주 매도했고요. 뭐 그간 많이 매수해가지고 요 정도 가지고는 별로 연기금이 이제 이탈을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매수 추세로 바뀔 수도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뭐 연기금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와 동일하게 횡보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둘 다 동일한 날에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모두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하는 그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안에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최소 이제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양봉이 나왔으면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오늘 이제 뉴스도 있고요. 일단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표 변화라는 것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오늘 크게 상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630만 주로 상한이 되었죠. 네, 730만 주에서 630만 주로 드디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0만 주에서 730만 주로 거의 500만 주가 상한이 좀 되었고, 공매도 상한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두산인프라코아를 앞으로 공매도를 가져갔을 때 이득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상한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병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저는 이 모든 공매도량을 상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단계가 나왔고요.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100만 주나 이제 공매도가 상한이 좀 되었습니다. 자, 역시 공매도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당연히 주가를 더 올릴 때 올리면서 공매도를 상환하는 것보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요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에서 공매도 상환을 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들은. 최소 상환을 했을 경우가 지금 10,000원대니까 충분히 지금 주가도 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630만 주, 아직 2달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뭐 공매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조만간에 있을 급등과 함께 공매도 상환을 대량으로 할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차장고도 한번 볼까요? 두산인프라코아. 이거는 두산중공업 거고요. 두산인프라코아가 대차장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2천만 주, 2,030만 주, 뭐 거의 그대로고요. 외인 당일도 추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8.5%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특히 두산인프라코아 공매도 이 지분율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분 정리를 좀 하는 이유가 지금 공매도 상환에 대한 그 상황분,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630만 주를 언젠가는 이제 언젠가라기보다는 이제는 6월 30일 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전에 웬만하면 이제 다 상환을 할 것 같은데요. 그날까지 공매도 쇼커버링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자, 주가 한번 급등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매도 상환 이거 말고요.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두산인프라코아 중국 기업의 엔진 15,000대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굴착기 15,000대가 아니고 엔진 15,000대라서 막 엄청나게 큰 수출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사를 좀 보면 두산인프라코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소형 디젤 및 LPG용 G2 엔진 15,000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린데 차이나에서 생산하는 유럽 및 북미 수출용 3.5톤 지게차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두산인프라코아는 이번 입찰에서 독일, 일본 글로벌 엔진 제조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거기에서 이제 배기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으로 친환경, 고효율은 물론 품질, 가격, 경쟁력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최종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좋은 기술로 엔진도 수출을 하고 뭐 굴착기도 수출을 하고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아죠. 이제 현대 인프라코아가 되면 확실하게 시너지 발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신용 등급이 진짜 상승하면 네,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공매도도 많았고요. 네, 두산 인프라코아 사실은 정말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 눌려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리뷰를 하다가 합병 이슈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아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도 지금은 주주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뭐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뉴스가 하나 더 있었네요. 지금 뭐 또 추가 상장 안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가요? 268만 주에 대해서 네, 4월 22일 날 이제 상장이 되고요. 어, 이게 지금 계속 이제 1WR 이 주식을 네, 본주로 이제 변환을 좀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확실하게 계속 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공매도 상환도 진행이 되고 1WR로부터 이 주식이 공급됨으로써 뭔가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그 시너지를 좀 노리는 노림수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상장을 한다고 해서 뭐 두산인프라코어에 당장 주가에 부담이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지금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는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산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할게요. 지금은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중국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아주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간 정말 애먹이던 공매도들이 상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된 김에 주가를 바짝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간 눌러져 있던 이 주가에 대해서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는 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모양이니까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기업이 현대인프라코아가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5월 달에는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해서 공매도를 5월 달에 다시 뭐 공매도를 치거나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현대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는 이제 공매도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벗어났을 때 공매도를 굳이 다시 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현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쌍바닥 다지고 월봉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전 좋아합니다. 그 두산 인프라코아, 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뭐 이번 주 안에 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